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어느 날 그녀가 떠나버렸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노아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건데요. 시련의 아픔에 허덕이는 노아에게 남은 건 그녀가 남기고 간 물고기 펜던트뿐이었죠. 그러나 오래된 줄이 끊어지면서 펜던트가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재빨리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더 재빠른 물고기가 펜던트를 집어삼키고 말았는데요. 그날부터 노아는 하루 종일 낚시만 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펜던트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새 노아의 냉장고엔 물고기가 가득해졌는데요. 그러자 물고기 냄새를 맡은 고양이들이 모여들었죠. 그러나 노아는 고양이들에게 물고기를 줄 마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물고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냉장고째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죠. 이분은 섬마을 곳곳에 가로등을 밝히는 점등사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두운 거리에 불을 밝혔는데요. 이보 덕분에 섬마을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어가는 노아와 마주쳤습니다. 이후로 이보는 둑방에서 노아를 마주칠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했는데요. 하지만 노아는 한 번도 이보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자 노아가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는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노아는 여전히 낚시를 했고 이보는 여전히 가로등에 불을 밝혔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보는 여느 날과 같이 알람 소리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가로등을 밝힐 초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가로등을 밝히러 길을 나섰는데요. 그러다가 그만 크게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노아는 그날도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낚시를 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일어섰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빛을 내던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던 건데요. 마을은 낯선 어둠에 잠겨 있었죠. 이보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불이 밝혀진 집으로 이끌리듯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이보가 검은 관 속에 누워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이보의 얼굴을 가만 바라보던 노아는 그제야 언제나 손을 흔들어주던 이보, 묵묵히 가로등을 밝히던 이보의 모습을 떠올렸죠. 집으로 돌아와 온통 물고기 그림으로 가득한 어둡고 너저분한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보를 추모하기 위해 울리는 종소리가 섬마을로 퍼져나가고 이보를 위해 밝힌 촛불이 섬마을을 감싸 안았는데요. 노아는 방 안 가득한 물고기 그림을 떼어내 꽝꽝 얼어있던 얼음을 깨고 그 속으로 물고기 그림들을 떠나보냈죠. 이보가 떠난 뒤 노아는 매일 저녁이 되면 가로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유럽 애니메이션, 특히 실뱅 쇼맨님의 작품을 떠오르게 하는 더 앵글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디 앵글러로 읽어야 하지만 우리한테 더 친숙하기 때문에 일부러 한글 제목을 더 앵글러로 하셨다는데요. 더 앵글러는 해석하면 낚시꾼이란 뜻입니다. 보통 낚시꾼을 말할 땐 피셔맨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 앵글러는 아귀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셨다고 하는데요. 헤엄치는 속도가 느린 아귀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머리 앞쪽에 달린 안테나 모양의 유인돌기, 일명 아귀의 낚싯대를 미끼처럼 흔들다가 사냥감이 다가오면 순간적으로 큰 입을 쩍 벌려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방법으로 사냥을 하죠. 이러한 모든 걸 포함한 의미로 제목을 더 앵글러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에 붙어있는 사진들은 노아의 과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릴 때부터 늘 함께했던 그녀와 노아 사이엔 물고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노아가 그녀에게 낚시한 물고기를 주었을 때 그녀는 노아에게 물고기 모양 펜던트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이를 먹은 그녀는
물고기의 흥미를 잃어버렸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사진 하나가 뜯겨져 나가 있죠. 이는 그녀가 노아의 인생에서 찢겨져 나갔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녀와의 이별을 인정하지 못했기에 매일 그녀의 문 앞으로 물고기를 들고 찾아갔는데요. 그리고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처럼 매일 그녀의 문을 놓고 하지만 그녀가 떠나간 자리엔 노아가 그녀에게 준 물고기만 잔뜩 남아있었죠. 사랑은 떠났지만 미련을 놓지 못한 낚시꾼 노아는 그녀가 남기고 간 물고기 펜던트에 집착했습니다. 잃어버린 펜던트를 찾느라 매일 낚시를 했지만 배고픈 고양이들에게 남아도는 물고기를 주느니 바다에 버려버렸는데요. 이는 못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신경 쓰거나 보살필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에게 손흔 드는 이보를 모른 척했던 것도 이보를 돌아보지 못할 만큼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련의 상처를 입고 일어서지 못한 노아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만큼 상실의 아픔에 허덕이고 있었죠. 점등사 이보는 아는 체도 하지 않는 노아에게 먼저 손 흔들어주는 사람이었고 부딪힌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단 잘 볼 수 있도록 안경을 닦아주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엔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불을 밝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묵묵히 불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린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다쳤을 테죠. 이보는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점등사를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임금님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이나 사업가에겐 업신여김을 받을지 몰라도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왕자의 눈엔 전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점등사 말이죠. 그래서인지 어린 왕자가 친구가 되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모두를 위해 묵묵히 불을 밝히는 이보와 어린 왕자가 만났다면 틀림없이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만 같습니다. 노아는 가로등에 불이 밝혀지지 않자 그때야 비로소 그동안 자신의 옆에서 불을 밝히던 이보의 존재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보의 집에서 사람들이 이보를 위해 밝혀주는 촛불을 보게 됐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가득한 이보의 방을 본 노아는 물고기 그림으로 가득한 자신의 어두운 방, 슬픔과 아픔과 고집에 쌓여있는 방, 과거에 매여있는 방을 보며 무언가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러자 드디어 물고기 그림을 바다로 흘려보내며 상실의 아픔을 함께 떠나보내게 됩니다. 노아의 방은 언제나 문이 닫혀 있었는데요. 배고픈 고양이들이 찾아와도 문을 쾅 닫아버리고 말았죠. 노아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보의 죽음을 목격한 노아는 꽝꽝 얼어있던 마음을 스스로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변 가로등을 스스로 밝히게 된 노아의 방문은 열려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열린 문 안에선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려왔죠. 노아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됐음을, 그래서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게 됐음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승욱 감독님은 작품을 만들 때 기존 작품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거나 혹은 다음 작품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넣으신다는데요. 현재 작품을 작업하면서 다음 작품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더 앵글러에도 바다 위의 별에 대한 암시가 담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보가 알람시계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이 장면인데요. 어떤 암시인진 바다 위의 별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지금 보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